제가 지금 전기선 구조를 아이디어를 냈었지 않습니까? 특허 구조라고. 전기선을 이렇게 좀 보다 얇고 또는 이렇게 두텁고 이 안에 있는 구리선이 틀린 거겠죠. 굵기가 이게 틀린 것을 모든 모타 부분이라든지 동력 구동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차이를 둬서 하면 에너지가 중폭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전기선 굵기가 서로 틀린 전기선, 이게 특허라고 합니다. 전기선 안에 송전 손실 없이 멀리 보내기 위해서 전기선, 두터운 전기선, 구리선을, 나머지 얇은 전기선을 한 개에서 두 개라든지 목적을 따라서 뭐 10개까지도 할 수 있고, 발열 때문에 좀 문제가 돼. 발열 적절한 개수가 낫겠죠. 뭐 한 개에서 뭐 4개, 뭐 5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보내면 묶음 전파식으로 이렇게 송전 손실이 없이 서로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두꺼운 전기선하고 두꺼운 구리선하고 얇은 전기 왔다 갔다 제 생각으로는 하면서 이게 증폭이 되는 구조가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일종의 전파 형태를 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전파 형태 떼서 멀리 전송하는 송전 손실이 없이 가는 그런 형태를 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선 같은 게 이렇게 모터에 다 구리선을 감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구리선이 왜 과열이 일어나는가 부분이죠. 그것은 구리선 자체가 이렇게 묶거나 실타래처럼 묶어놨기 때문에 과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리선 안에 이제 모터 안에 냉각 부분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어핀 방식으로 해놨던 것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발열이 거기서 일어나니까 모터가 단락이 되거나 타거나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어핀 방식으로도 괜찮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모터가 단락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선 자체가 얇아서 그래요. 얇은 거를 실타래처럼 묶어놓으니까 두텁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충분히 전력을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구동하거나 할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집에서 전기선을 만져보다 보니까 로맥스 4.0을 이렇게 쓰는데, 4.0이 그냥 하나로 된 덩어리로, 구리선 하나로 된 것과 여기 실타래처럼 이렇게 된 것이 있어요. 근데 실타래처럼 된 것은 열에 굉장히 약하고 쉽게 타버립니다. 과자 부서지듯이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터 부분에도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헤어핀 방식도 괜찮은 게, 고성능일 때 헤어핀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다 강하게 감아놓고 사이를 조금 벌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선을 촘촘히 서로 맞닿게 감아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발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헤어핀 방식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서로 간격을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렇죠. 모터 부분에 좀 떨어뜨리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 모터 부분을 서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를 딱 이렇게 코팅 형식으로 서로 간격을 갖다가 버려가지고 서로 간의 발열에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방식이 있고, 그냥 떨어뜨려 놓은 채로 제 방식으로 그 모터 구리선이 좀 두텁고 얇은 것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전력 간섭이 있잖아요. 가까우면 이렇게 전력 있다 할지라도 왔다 갔다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강하게 좀 붙여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약간 헤어핀 방식으로 떨어뜨려서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리선 두터운 것과 얇은 것을 두 개를 배치를 해가지고 섞어놓은 형태가 모타의 새로운 방식이, 모타 코일의 새로운 방식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개 정도나 3개 정도도 괜찮죠. 각각 굵기가 틀린,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전파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오히려 강력하게 전기가 구동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타에 감을, 모타 이제 실타래처럼 이렇게 안에 감아 놓잖아요. 코일을. 그래서 굵은 것과 얇은 것, 또는 또 다른 크기가 틀린 이 세 가지 정도, 너무 네 가지, 다섯 개, 10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같은 한세 가지 정도 오면 괜찮죠.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파가, 전기가 전력 간섭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전파 형태를 이런 정도로 띄면서 나름대로 역동적이 된다는 거죠. 전기 형태가. 그래서 이것이 강력한 구동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하나의 이론이에요. 새로운 이론인데, 이것은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죠. 전기선을 갖다가 두 개에서 세 개를, 굵기가 틀린 것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네 개, 다섯 개도 상관없습니다. 발열만 아니면. 서로 이렇게 전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전파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이론 자체가 기존에 말도 안 되는 이론인 거죠. 제가 그래서 구리선의 문제가 이제 모타 문제가 서로 실타래처럼 너무 촘촘히 감아놨기 때문에 헤어핀 방식이 고성능이면서 과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성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간격을 붙여놓는 것과 두통, 구리선이겠죠. 구리선 두꺼운 것과 얇은 것, 또 다른 것, 이 세 가지를 전파 묶음하는 거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보내는 것처럼, 이것이 그럼에도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이 전파 간에서도 왔다 갔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 묶음으로 해놓으면 멀리 간다.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전투기 공격한다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열 일으키는 그런 전파를 같이 실어서 하면 멀리 간다. 이렇게 부목을 되는 현상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이렇게 모터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터 안에서 이것이 이렇게 지금 저것은 가상적인 이론입니다. 가상적인 이론인데, 이 묶음으로써 전선의 굵기가 틀린 것을 각각 배치를 했을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상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파처럼 얘가 역동적으로 전기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것이 모타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구동력을. 그리고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거나, 또는 열에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그냥 움직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좀 역동적이면서, 발열 문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렇게, 고여있는 물보다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런 이론에 바탕해서 제가 서로 전선의 굵기가 있고 구리선의 굵기가 틀린 것을 모터에 배치를 해서 그렇게 감아놔라. 필요하면 헤어핀 방식으로도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헤어핀 방식으로 촘촘히 촘촘히 배치해 주는 거 1안, 촘촘히 배치하는 거 1안, 2안은 약간 떨어뜨려 놓는 거 2안,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다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똑같은 이론인데, 전파 묶음을 각자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을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위성에서 해도 되지만 지상에서 그냥 무선 전파로 해서 쓰면은, 이렇게 제가 A사 레이더 때 제안했던 방식이에요. 제가 제안했던 방식인데, A사 레이더 때 묶음 전파로서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몇 개씩, 2개, 3개, 4개, 5, 10개 각각 목적에 따라 있겠죠. 그럼 멀리 간다고 부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열을 일으키는 그런, 열을 좀 더 민감하게, 마이크로웨이브처럼 민감하게 일으키는 것을 같이 써놓으면 전투기에다 열을 흡수해가지고 열로서 전투기 전투기 조종사를 공격하는 전투기의 기판을 태워버리는 식으로 열로서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우거나 또는 기체를 태우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그 전투기는 금속체니까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전파 공격, A사례에 대해 전파 공격하는데 묶음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처음으로 했었던 거고, 그것이 이제 위성통신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형태로 바뀔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전기 전송 기술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이더 소자 방식, 레이더 이렇게 하나의 피뢰침보다는 100개의 피뢰침이다. 많은 피뢰침 구조. 또 송출 방식도 레이더 송출 방식도 그렇죠. 레이더 송출 소자에게도 여기도 또 하나의 피뢰침보다는 100개의 피뢰침이다. 하나의 안테나보다 100개 많은 개수를 미니로 차차차차 넣는 거죠. 그러면 미니로 놔주면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밑에 영상 같은 것도 찍을 때도 밑에 뭐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영상을 갖다 해석하 갖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구현하는 이런 광학 렌즈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걸 안 하고 전파로 이제 밑에 있는 형상을 구분하는 그런 기술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건데, 상대방 열로서 태우지 않고 미세하게 전파를 쏴서 그 대상을 촬영을 하는 이런 촬영 기술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레이더 송출 방식입니다. 레이더 송출기면서 동시에 전폭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밑에 하부 구조로 제가 통로, 저기 전파를 수신했다, 레이더 수신기라고 했을 때 통로를 나사식 회전 구조, 이렇게 서로 스크류 구조죠. 간격이 회전의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개를 붙여놓은 통로를 붙여놓으면 이것이 증폭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더 넘어서서 아까처럼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번개를 갖다 우리가 수신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전기를. 그럼 밑에 피뢰침 한 개인 게 낫겠습니까? 100개인 게 100개인 것이 훨씬 더 힘을 분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서브 구조로 하나에 30개씩 달려있다고 하나에 40개씩 달려있다고 생각합시다. 또 그 밑에 서브 구조로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전기를 나눌 것 같습니까? 합칠 것 같습니까? 전기를 나누는 거죠. 그럼 번개가 치는 그것을 전력을 흡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버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전기를 순식간에 분산, 순식간에 짧게 분할을 해가지고 전력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을 어디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가? 전기 전송 방식입니다. 위성에서 만약에 풍력이다, 아니면 태양력이다, 태양열 발전이거나 태양광 발전이거나 태양광 발전이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상으로 또 레이더 소저 방식의 수신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정확하게 전파 형태로 마이크로웨브가 됐든 뭐가 됐든 묶음 전파로 보내주면 송전 손실이 별로 없이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잖아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중간에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전파 간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그래서 묶음으로서 여러 가지를 처리했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전기가 전송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피뢰침 구조와 그 밑에 서브 구조로 한 피뢰침당 30개, 40개, 또 그 밑에 피뢰침당 각각의 피뢰침당 30개, 40개씩 쭉 많이 놔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피라미드는 아니죠. 피뢰침 구조가 밑에 서브 구조가 피뢰침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피뢰침을 순식간에 번개의 거대한 전력을 짧게 쪼개가지고 흡수를 한다.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자를 어떤 전파를 흡수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떤 전투기에서 보면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전파 공격인데, 이거 전파를 순식간에 흡수하는 기술도 될 수 있고 방어 기술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전력을 전송할 때의 기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잘게 쪼개놓으면 그렇죠, 좀 문제가 있죠. 가장 적절한 개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면 그래서 전력을 전송할 때 그냥 무슨 드론이 하늘에 떠 있다. 드론 100개를 갖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공중에서 곧바로 전력을 전기 부분이 약간 필요하다 그러면 공중에다가 할 수도 있고, 드론에다가
그렇죠.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 드론에다가 띄워놓고 하늘에다 창공에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되면 밑으로 전력을 전파를 쏴가지고 전기를 전송하는 이런 기술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되죠. 여러 가지 묶음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죠. 어느 누구도 이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겁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서 주장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기존의 이동통신에서 묶음 배송은 그렇죠. 서로 이렇게 정보를 담긴 2개 정도 이 정도 가서 각각 한꺼번에 이렇게 배송하는 이런 묶음 배송이고 제 거는 수많은 암호가 포함된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파형과 파형 간에 이렇게 2개, 3개, 4개, 5개, 10개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어떤 건 파형을 묶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결합을 했는지. 그래서 암호화된 통신과 암호화된 파형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 수가 없죠. 어떤 파형인지 상대가 수많은 파형 중에 이걸 가지고 워키토키 통신이라든지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워키토키 통신은 역시 사물 인터넷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차량 간에서도 이렇게 서로 통신이 되고 무선 TV 할 때도 되고 다 됩니다. 또 이렇게 그렇죠. 차량에서 DMB 볼 때 자꾸 끊어지잖아요. 근데 휴대폰에서도 TV 얘기 볼 때도 와이파이 문제로 인해서 자꾸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은 전파를 갖다 3개, 4개 정도 묶어가지고 전송을 했을 때 잘 끊어지지 않아요. 전파도 강력하고 다른 전파하고 차별화되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다른 전파에 간섭만 없으면 어느 정도 그 전파의 조합을 외가닥을 통해서 이상 없게 잘 할 수 있다고 해요. 너무 지나치게 강력한 성축만 아니면 다른 전파를 갖다 무력화시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광섬유 자체에도 전기선도 또 전기선처럼 똑같이 광섬유 자체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멀리 전송이 되고 또 강력하게 전송이 돼요. 광섬유도 똑같이 굵은 것과 또 얇은 것, 또 저기 굵기가 서로 틀린 것을 배치를 해놓으면 똑같이 강력하게 멀리 갔습니다. 광섬유는 이론적으로 정보의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갈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동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동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축 케이블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지네들이 이제 전파의 형태를 띠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론적이긴 한데 구리선을 통해서 차라리 전파 형태를 구리선을 두께를 틀린 것을 놓고 거기다 전파를 만들어서 보내줬을 때 이것이 전 세계에서 특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구리선 안에서 전파를 구현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파를 무선으로 쏘잖아요. 근데 구리선은 유선 안에서 이제 전파를 만들어서 쏘는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 처음으로 만들어낸 이론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무엇을 그렇게 전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시면 그것이 제 특허를 침범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종의 학술 발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파를 무선으로만 만들 수 있는가? 아닙니다. 유선 안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놨을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유선 안에서도 전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